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뇌와 명상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저번 시간들에 이어서 앞으로도 마음을 깨우는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올바른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두뇌와 명상. 자, 명상은 두뇌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명제를 오늘은 풀고자 합니다. 그동안 명상은 참나를 찾는 것,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참나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단지 참나가 아니라 자아를 찾는 것이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나는 인간의 타고난 영혼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나를 찾는 것은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는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한 모든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으로 자아를 찾는 것은 현재의 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두뇌 속에 남아있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의식세계인 뇌식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영혼과의 소통으로 자아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뇌식 세계로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식 세계는 네 개의 영역인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불의식의 세계가 있으며 명상이란 이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에 비교해서 설명해 보자면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뇌심, 뇌식, 뇌파라고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컴퓨터에서 뇌심이라고 하면 CPU, 또 혹은 소프트웨어에 해당을 하고 뇌파는 언어,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브라우저 등에 해당되는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뇌식은 데이터와 메모리, 즉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뇌의 뇌파는 컴퓨터의 언어와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뇌식은 데이터와 메모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뇌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전개가 될 때 뇌식에 해당하는 메모리에서 도출된 데이터와 결과들을 뇌파에 의한 언어와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해서 비교 분석해서 그 결과란 거는 두뇌의 작용, 반응, 행동,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두뇌 속의 뇌심은 CPU 또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본 성질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넣는다 한들 CPU의 기능은 그대로인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뇌의 뇌심이 곧 참나이고 모든 기억, 경험, 지식 등을 기억하고 있는 데이터와 메모리에 해당하는 뇌식이 곧 자아가 됩니다. 이에 반해 뇌파는 그 내적 부분, 자아의 힘과 외적 부분, 외부의 힘으로 나누어지면서 출력 또는 그 송출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간의 두뇌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는 그 기능이 동일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동안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인간의 두뇌 연구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 활동, 두뇌 구성, 두뇌 작용, 두뇌 역할 등 컴퓨터로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컴퓨터의 개발을 많이 박차를 가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두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의 발전도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두뇌 과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항상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뇌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뇌심, 뇌식, 뇌파로 이어진 영역까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브레인 미션 명상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뇌와 명상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도록 하면, 그동안 명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눈을 감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개의치 않고 가장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참나와 자아와의 소통을 해서 여유와 행복감을 찾는 수행법이라고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행법은 명상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명상이란 참나와 자아와의 소통을 뇌식 세계의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불의식 등을 구별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나는 타고난 본연의 나를 말하고, 자아는 익히고 터득한 뇌 지식,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와 행위를 하는 의식의 나라고 합니다. 자아가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감이 증대되면 참나는 자아 욕구의 만족으로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아의 긍정적인 의식 활동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욕구와 욕심으로 의한 과도한 행동과 행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참나는 행복감과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상으로 심리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서 행복감과 평안함을 갈 수 있게 고쳐가고 치유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식 활동이 강해지면 자신감 결여, 피해의식, 만족감 부족 등으로 장애 요인을 일으켜 오히려 정신적 심리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잉 의식 활동이나 위축된 의식 활동은 정신적, 심리적 장애 요인이 되어서 의식과 잠재 의식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의식 세계 속에 잘못된 의식이나 불필요한 욕구를 줄이고 해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과 수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상 수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이 의식과 잠재의식의 자리를 하게 되면 두뇌 활동은 장애적 심리 활동을 유발해서 정신적, 심리적 질환이 되거나 자칫 상상, 그리고 공상, 그리고 망상, 마지막엔 허상을 만들게 되거나 비현실적인 불의식을 받아들여서 허주를 형상화하여 참나를 찾지 못하거나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명상이라든지 심리작용으로 인해서 의식 속의 미지의 나로 세뇌가 되거나 신 또는 외부의 힘에 허주를 붙이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뇌된 허상과 미지의 허주가 인간의 두뇌 속 의식에 잠복을 하게 되면 정신적, 심리적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대표적인 것들로는 병으로 판단을 하는 빙의, 신병, 신기, 그리고 우울증,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명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정신적, 심리적 질환들은 그런 부분들의 치유는 브레인 미션 명상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뇌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은 곧 약으로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뇌로 인한 상처, 그런 질병들은 또다시 올바른 뇌 훈련으로 고쳐나갈 수 있거나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두뇌 활동에 뇌심, 뇌식, 뇌파로 구성되어 있고, 뇌심은 타고난 천성,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결정이 되고, 뇌식은 학습, 경험, 지식, 지혜 등 습득된 습성이고, 뇌파는 의식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고난 선천적 두뇌의 특성을 풀기 위해서는 브레인 미션 명상 센터라든지 혹은 그에 관련된 댓글을 그런 부분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인간은 타고난 천성인 내심의 이론적으로 푸는 두뇌 풀이법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남녀를 구분하는 데는 일단 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주의 음양 이치론으로 그 부분을 풀어나가고 천지 자연의 조화론으로 두뇌의 기능을 풀어갑니다. 사계의 운기론으로 두뇌 영역을 풀고 오행 작용론으로 두뇌의 지수작용을 풀어내게 됩니다. 유권 구성론으로 두뇌 유형 또는 사고 유형을 풀어내고 칠성 요소론으로 두뇌 특성을 풀어내며 팔방 작용론으로 두뇌 반응, 즉 8가지 욕심을 풀어내고 구기 변화론으로 본성 주기를 찾아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모든 부분을 섞어서 다 추출해내서 두뇌 풀이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브레인 미션 명상법으로 올바른 두뇌 활동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기존에 알던 것처럼 단순하고 평안하고 이런 부분에 그냥 안정감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만한 두뇌 활동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뇌식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과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힐링법이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